귀스타브 르봉은 군중 심리학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군중의 힘을 주목하며 군중이 단순히 같은 장소에 운집한 무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저서인 군중 심리학에서는 군중의 행동과 감정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르봉은 군중이 개인의 도덕성과 윤리적 판단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탐구하였으며, 이는 군중의 도덕성이 개인의 이해관계와 달리 어떤 암시를 받느냐에 따라 상승하거나 저하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오늘은 집단화 사고의 무서움과 군중 심리의 폐해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챕터 1. 군중의 심리적 특성. 군중은 단순히 많은 개인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심리적 현상을 경험하는 집단입니다. 이러한 군중의 형성은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그 과정에서 개인의 정체성과 심리적 행동이 변화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군중의 정의와 형성 요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군중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이는 집단적 행동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군중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군중은 이질적인 개인들이 일시적으로 결합하여 형성되며 이 상태에서 새로운 특성이 나타납니다. 즉, 군중이 되기 위한 특정한 조건과 상황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군중 심리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귀스타브 르봉은 군중 심리학의 기초를 다진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보불 전쟁과 파리코민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 군중의 힘과 그 심리를 깊이 있게 연구하였습니다. 그의 저서 군중 심리학은 군중의 행동과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르봉은 군중이 단순한 무리가 아닌 그 자체로 독립적인 심리적 구조를 가진 집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로 군중 속의 개인의 정체성과 익명성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군중 속에서 개인은 종종 익명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익명성은 개인이 사회적 규범이나 도덕적 기준을 벗어나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익명성은 개인의 책임감을 약화시키고 이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군중 속에서는 개인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본능적인 충동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군중 행동의 전염성 또한 중요한 특성 중 하나입니다. 군중 속에서 개인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고 따라하게 됩니다. 이는 군중 행동이 전염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며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면서도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행동은 군중의 강력한 힘을 형성하게 됩니다. 또한 군중은 조직적인 특성을 가집니다. 군중 속에서는 개인의 행동이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집단의 규칙이나 목표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이는 군중이 특정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들며 그 과정에서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는 다른 고유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군중의 조직적 특성은 사회적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며 이는 정치, 사회운동 등의 영역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군중 심리는 현대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주제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와 같은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인해 군중 행동이 더욱 촉진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의 댓글, 공유, 좋아요 등의 행동은 실제 군중 행동과 유사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현대적 적용은 군중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군중의 심리적 특성을 요약하자면 군중은 단순한 개인의 집합체가 아니라 각각의 개인이 상실한 정체성을 뒤로하고 집단적인 행동과 감정을 경험하는 특수한 집단입니다. 이러한 군중은 일시적이지만 강력한 영향을 미치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특성은 개인의 심리와는 상이한 구조를 형성합니다. 이는 사회적 현상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챕터 2. 1. 군중 속 개인의 심리와 행동. 군중 심리는 인간 행동의 복잡한 양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귀스타브 르봉의 이론은 군중이 어떻게 형성되고 개인의 심리는 군중 속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탐구합니다. 르봉은 군중을 단지 많은 사람들이 모인 집합으로 보지 않고 특정한 자극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자극은 집단적 행동을 이끌어내며 군중이 형성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군중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이는 대개 외부의 사건이나 상황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축제, 시위, 스포츠 경기와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서로의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결과적으로 군중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군중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군중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 사이에 공통된 감정이나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의 심리 변화. 군중 속에서 개인의 심리는 급격하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군중 속에서는 비이성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군중 속에서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집단의 일원으로서 행동하게 되는 결과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종종 원시적인 본능이 드러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군중 속에서 누군가가 특정한 행동을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것에 동참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군중 행동의 특징. 군중 행동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감정적 에너지가 극대화됩니다. 군중 속에서는 사람들의 감정이 집단적으로 증폭되어 비이성적인 행동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익명성이 증가합니다. 군중 속에서는 개인이 특정한 책임을 느끼지 않게 되어 보다 극단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셋째, 집단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는 개인의 비판적 사고가 약화되고 군중의 합의가 우선시되는 현상입니다. 4. 역사 속의 군중과 개인. 역사를 살펴보면 군중은 때때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사회를 변화시킨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혁명이나 민권, 운동과 같은 사건들은 군중의 힘이 어떻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반대로 군중이 야기한 폭력적인 사건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례들은 군중이 가진 두 가지 측면, 즉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면이 모두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군중 심리에 대한 현대적 접근. 현대 사회에서도 군중 심리는 여전히 중요한 연구 주제입니다.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정보와 감정이 빠르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는 군중의 형성과 행동 양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를 통해 특정한 이슈가 급속도로 확산되며 사람들을 하나의 군중으로 묶어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 사회에서 군중 심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6. 군중의 긍정적 및 부정적 측면. 군중은 긍정적인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군중의 비이성적인 행동은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중 속에서 개인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의 비판적 사고를 유지하고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군중 속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군중 속 개인의 심리와 행동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사회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는 우리 각자가 군중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더 나아가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고민하게 만듭니다. 군중 심리는 매우 복잡한 주제이며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군중 속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챕터 3. 군중의 특성과 행동. 군중은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모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중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자극이 필요하며 이는 집단적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군중은 충동적이고 변덕스러운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외부 자극에 따라 행동이 자주 변합니다. 이러한 군중의 행동은 대개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며 개인의 판단력과 비판 정신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군중의 특성 중 하나는 감정의 집단적 표현입니다. 군중은 개인의 감정을 집단적으로 공유하며 이는 종종 과도한 흥분이나 분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위나 축제와 같은 상황에서 군중은 강한 감정을 느끼고 이를 외부로 표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은 군중의 행동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군중의 행동은 암시에 매우 취약합니다. 한번 주어진 암시는 즉시 군중 전체에 영향을 미쳐 행동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메시지나 상징이 군중에게 전달되면 그 메시지에 따라 군중의 행동이 급격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군중이 개인의 판단력보다 집단의 감정에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군중의 민족적 특성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각 민족의 기본적인 특성이 군중의 반응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군중이 과민하고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정도의 차이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문화권에서는 군중이 더 쉽게 흥분하거나 동조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군중의 행동이 단순히 개인의 특성에 의존하지 않고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군중 행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군중의 행동은 더욱 즉각적이고 광범위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에서의 해시태그 운동이나 바이럴 캠페인은 군중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도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군중 심리가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군중 심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마케팅, 정치, 사회운동 등에서 군중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은 소비자의 군중 심리를 활용하여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정치인들은 군중의 감정을 읽어 선거 전략을 수립합니다. 이러한 군중 심리의 활용은 개인의 행동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군중의 특성과 행동은 단순히 이론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군중 심리를 이해하는 것은 개인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사회적 현상을 분석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군중의 행동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챕터 4. 군중의 감정과 토덕성. 군중 심리는 많은 사람들이 같은 행동을 할 때 나타나는 집단적 심리 현상입니다. 이는 개인이 고립되거나 비난받지 않기 위해 집단의 행동을 따르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군중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자극이 필요하며 이는 집단적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군중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군중은 그 자체로 독특한 감정과 행동 양식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이해관계를 있게 만들고 외부 자극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군중의 감정은 매우 강렬하고 충동적입니다. 군중은 감정이 과장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개인의 배경이나 경험과는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군중은 그 사건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즉각적으로 보이며 이는 종종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군중은 의심이나 불확실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군중의 도덕성은 매우 복잡한 개념입니다. 군중은 때때로 자제와 헌신, 공평성 같은 도덕적 특성을 일시적으로 과시할 수 있지만 이는 군중의 본질적인 특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군중은 편협성과 독선, 보수성을 지니고 있으며 강력한 권위에 복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군중이 도덕적 판단을 내릴 때 왜곡된 시각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군중의 충동성과 판단력 부족은 여러 열등한 인간 특성을 드러냅니다. 군중은 이성적 추론 능력이 결여되어 있으며 이는 그들이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역사적으로 군중이 일으킨 폭동이나 시위는 종종 이성적인 판단이 결여된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중은 감정에 휘둘리며 그 결과로 폭력적인 행동이나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군중의 형성은 외부 자극에 의해 촉발됩니다. 이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건이나 이슈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그에 대한 반응으로 군중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군중은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행동하게 되며 이는 때때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군중 심리는 여러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혁명이나 미국의 민권 운동과 같은 역사적 사건들은 군중의 힘이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군중이 어떻게 집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군중 심리는 여전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군중의 형성과 행동이 더욱 용이해졌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잘못된 정보나 선동에 의해 군중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위험도 존재합니다. 군중 심리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지니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는 사회적 변화나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 있지만 부정적으로는 폭력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중 심리를 이해하고 대처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개인은 군중의 일원이 되기 전에 자신의 판단력을 유지하고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 군중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군중 심리는 복잡하고 다면적인 현상입니다. 이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군중의 감정과 도덕성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챕터 5. 군중의 충동성과 변덕. 군중의 충동성과 변덕은 군중 심리의 핵심 요소입니다. 군중은 특정한 자극에 의해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그 반응은 계획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군중은 그 사건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즉각적으로 보이며 이는 때로는 잔혹함에서부터 영웅적인 모습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충동적인 행동은 군중이 본질적으로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인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군중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이는 집단적 행동을 이끌어내며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군중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군중은 그 순간의 자극에 충실하게 반응하며 이러한 반응은 종종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 경기에서의 열광적인 응원이나 시위에서의 격렬한 반응은 군중의 충동성과 변덕을 잘 보여줍니다. 라틴계와 앵글로색슨 군중 간에는 행동 양상에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라틴계 군중은 감정적으로 더 격렬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으며 앵글로색슨 군중은 상대적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역사적 사건에서도 뚜렷이 나타나며 각 문화의 특성이 군중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군중 심리는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고 이에 따라 군중의 행동도 더욱 즉각적이고 극단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에서의 해시태그 운동이나 집단적인 반응은 군중 심리의 현대적 적용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의 의견이 군중의 의견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군중 심리는 개인의 행동과 사회적 현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군중의 충동성과 변덕은 단순히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긍정적인 변화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군중 심리를 이해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군중 심리에 대한 이해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상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 개인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군중의 힘을 이해하고 그 힘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챕터 6. 군중의 특성과 맹신. 군중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자극이 필요하며 이는 집단적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군중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그들이 공유하는 감정과 생각이 중요합니다. 군중이란 개인의 이성이 억제되고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 형성되는 집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군중의 형성 과정은 여러 심리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군중 심리의 기본 특성은 과도한 암시성입니다. 군중은 특정 자극에 대해 쉽게 반응하며 이러한 반응은 모두가 공유하는 감정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축제나 시위와 같은 집단적 상황에서는 사람들의 감정이 고조되고 이러한 감정의 전염은 쉽게 일어납니다. 이처럼 군중은 중립적인 상태에서도 기대감과 암시의 영향을 받아 행동하게 됩니다. 귀스타브 르봉의 군중심리학은 이러한 군중의 행동을 깊이 있게 분석한 결과물입니다. 그는 군중심리학에서 군중의 정신을 단일화하는 심리법칙을 제시하였습니다. 르봉은 개인이 집단 속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더라도 군중 속에서는 감정에 휘둘리는 경향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즉, 군중은 개인의 이성적 판단을 초월하여 극단적인 감정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군중의 감정과 도덕성에 대해서도 르봉은 흥미로운 주장을 펼쳤습니다. 군중은 충동적이고 변덕스럽습니다. 이들은 감정이 고조될 때 도덕적 판단보다 감정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종종 비이성적이고 충동적이며 결과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군중의 맹신과 피암시성은 군중 심리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입니다. 군중은 종종 비판적인 사고 없이 정보를 받아들이며 이를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의 왜곡이 발생하고 새로운 전설이나 신화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사건이나 뉴스가 발생했을 때 군중은 사소한 정보조차도 과장하여 받아들이고 이를 기반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군중 심리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정보가 빠르게 전파되면서 군중의 감정도 더욱 쉽게 형성되고 전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SNS에서의 트렌드나 캠페인은 단시간에 많은 사람들의 감정을 모으고 동시에 행동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사회적 연대감을 높일 수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잘못된 정보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군중심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개인이 모여 집단을 이루고 이 집단이 특정한 자극에 대해 반응하는 현상은 시대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합니다. 이러한 군중의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보다 건강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챕터 7. 군중의 착각과 심리적 현상. 군중 심리는 개인이 집단 속에 있을 때 나타나는 심리적 현상으로 개인의 사고와 행동이 집단에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중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자극이 필요하며 이는 집단적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군중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르봉은 군중이 단순히 같은 장소에 모인 무리가 아니라 그 안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상호작용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군중 속에서 개인의 사고가 어떻게 왜곡되는지를 탐구하며 군중이 형성될 때 개인의 능력이 상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군중 속에서 개인이 느끼는 소속감과 함께 집단의 감정이나 행동에 쉽게 휘둘리게 되는 현상을 설명합니다. 군중의 착각은 역사적으로 여러 사건에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시위나 폭동과 같은 상황에서 개인은 자신의 판단을 잃고 군중의 감정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군중의 집단 환각으로 이어지며 이는 개인이 아닌 집단의 의식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르봉은 이러한 집단 환각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설명하며 군중이 특정한 감정이나 생각에 동조하게 되는 과정을 분석했습니다. 또한 관찰자의 시각이 왜곡되는 현상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데이비의 실험은 뛰어난 관찰자들도 착각에 빠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들이 제공한 증언은 종종 부정확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군중 속에서 개인은 자신의 기억을 왜곡하여 착각하게 되며 이는 사건의 진실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군중의 증언은 신빙성이 낮을 수 있으며 실제 사건과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군중의 증언이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건에서 목격자들이 서로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을 때 이는 군중의 집단적 착각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줍니다. 군중 심리는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정보가 빠르게 전파되고 이는 군중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에서의 여론 형성이나 집단적 행동은 군중 심리의 현대적 적용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이 아닌 집단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결국 군중 속에서 개인의 능력은 중요하지 않으며 군중의 일원이 되는 순간 모든 사람은 관찰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모순처럼 보일 수 있으나 군중 속에서 개인의 한계가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중 심리는 단순한 사회적 현상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심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러한 군중 심리의 이해는 우리가 사회적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개인의 판단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군중 속에서도 자신의 생각을 유지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중의 힘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개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군중의 착각과 심리적 현상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자주 목격되는 현실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심리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행동을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챕터 8. 군중의 감정과 행동 특성. 군중의 감정은 단순하고 과장된 이중적 특성을 가집니다. 감정이 표출되면 신속하게 확산되고 주변의 동의를 얻어 힘이 증폭됩니다. 군중 속 개인은 미묘한 감정의 차이를 배제하고 과장된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며 이로 인해 의심이나 불확실성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은 군중이 격정적인 감정에만 반응하며 반론을 수용하지 않고 이에 대한 폭력적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1. 군중의 형성과 자극. 군중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이 자극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요인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불만이나 정치적 이슈가 발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집단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집단적 행동은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초월하여 군중의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군중의 독립성과 소속감. 특히 라틴계 군중은 독립성을 중시하기보다 소속 집단의 독립성에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집단의 신념을 강요하며 폭력을 통한 신념 강요의 경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군중이 개인의 독립적인 사고를 억압하고 집단의 일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더욱 강조하게 만듭니다. 3. 군중의 보수적 성향. 군중은 전통을 무조건 존중하고 새로 생겨난 것에는 두려움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본능적으로 보수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군중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종종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4. 군중 심리의 현대적 적용. 현대 사회에서도 군중 심리는 여전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고 이는 군중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에서의 여론 형성이나 집단 행동은 군중 심리의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의 의견이 집단의 의견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챕터 9. 군중의 감정과 행동의 특성. 군중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자극이 필요하며 이는 집단적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군중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군중은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를 가진 집단으로 이들이 모일 때 발생하는 심리적 현상입니다.
군중의 감정은 단순하고 과장된 이중적 특성을 지니며 이는 개인의 감정 표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군중 속의 개인은 상황을 전체적으로 인식하므로 미세한 차이를 의식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감정을 더욱 과도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군중 속에서 기쁨을 표현하면 주변 사람들도 그 감정에 쉽게 동화되어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군중의 감정이 빠르게 확산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군중 안에서의 폭력성은 더욱 부풀려지며 이는 개인이 책임감을 느끼지 않게 만드는 환경에서 발생합니다. 군중 속에서는 개인의 정체성이 희석되기 때문에 개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덜 느끼게 됩니다. 이로 인해 군중은 더욱 극단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한번 표출되면 암시와 동의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이는 군중의 감정을 강하게 증폭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군중이 커질수록 개인은 그들의 감정 표현을 더 자유롭게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감정 과잉 상태는 원시적 본능에 뿌리를 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감정의 과잉은 군중의 행동을 더욱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웅변가는 군중의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 격정적인 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장하거나 단언하는 방식은 피해야 하며 이는 대중 집회에서 잘 알려진 기법입니다. 웅변가는 군중의 감정을 조절하고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군중은 영웅에게 현실적이지 않은 용기와 미덕을 요구하게 됩니다. 군중 심리는 사회적 현상으로 역사적으로도 많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정치적 집회나 시위에서 군중의 감정이 어떻게 형성되고 행동으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보면 군중 심리의 복잡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군중의 행동은 때로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군중의 감정과 행동은 단순히 개인의 심리적 상태를 넘어서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군중 심리를 이해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군중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것은 사회적 안정과 발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군중 심리에 대한 이해는 개인의 행동뿐만 아니라 사회적 현상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군중의 감정과 행동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군중의 감정과 행동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심리학적 연구를 넘어 사회적 현상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군중 심리는 우리가 사는 사회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챕터 10. 군중의 감정과 행동. 군중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자극이 필요하며 이는 집단적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군중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군중은 특정한 목표나 감정을 공유하는 집단으로 그들의 행동은 개인의 행동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군중의 정의를 살펴보면 군중은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그들 사이에 공유된 감정이나 생각이 존재해야 합니다. 군중 심리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군중은 감정적으로 매우 민감합니다. 이들은 감정적으로 자극받기 쉬우며 그로 인해 극단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둘째, 군중은 지적인 수준이 저하됩니다. 개인이 군중 속에 있을 때 그들은 자신의 판단력을 잃고 집단의 감정에 휘둘리게 됩니다. 셋째, 군중은 외부의 정보나 신념을 쉽게 받아들이거나 거부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절대적인 진리로 간주하며 반론이나 비판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군중의 폭력성과 톡선은 군중 심리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입니다. 군중은 자신의 신념을 강제로 관철시키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폭력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폭력적인 행동은 군중의 편협성과 톡선에서 비롯됩니다. 군중은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배척하며 그 결과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군중 심리는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귀스타브 르봉은 군중 심리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군중이 어떻게 형성되고 행동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그는 보불전쟁과 파리코민 등 역사적 사건을 통해 군중의 힘을 주목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군중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르봉의 연구는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며 정치적 집회나 시위 등에서 군중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군중 심리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 분야에서는 소비자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군중 심리를 활용합니다. 또한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군중의 감정이 더욱 쉽게 전파되고 이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반응을 이끌어내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군중의 감정이 어떻게 형성되고 행동으로 이어지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군중 심리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존재합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군중이 집단적으로 행동할 때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인권이나 환경 문제에 대한 집단적인 행동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군중의 폭력적인 행동이나 편협한 사고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마무리하자면 군중의 감정과 행동은 매우 복잡한 현상입니다. 군중 심리를 이해하는 것은 개인의 행동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군중의 힘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동시에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을 경계해야 합니다. 군중의 감정과 행동을 이해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챕터 11. 군중의 특성 및 역사적 맥락. 1. 군중의 정의와 특성. 군중은 특정한 목적이나 감정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합체입니다. 이들은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집단적 행동을 나타내며 개인의 사고방식과는 다른 집단적 사고를 형성합니다. 군중은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이로 인해 비이성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축제나 시위와 같은 상황에서 군중은 강한 연대감을 느끼고 그로 인해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군중 심리의 역사적 배경. 군중 심리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귀스타브 르봉은 그의 저서 군중 심리에서 군중이 어떻게 형성되고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르봉은 군중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이성적인 판단을 잃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군중 심리는 프랑스 혁명과 같은 역사적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군중은 권위에 대한 반발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3. 군중의 행동 양식. 군중은 특정한 자극에 의해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정치적 집회나 시위에서 군중은 강한 감정을 느끼고 그로 인해 폭력적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종종 개인의 도덕적 기준과는 상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중은 집단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을 느끼며 이로 인해 개인의 책임감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4. 군중과 권위의 관계. 군중은 강력한 권위 앞에서 비굴하게 허리를 굽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군중은 자신들을 억압한 압제자에게 동조하며 그들의 석상을 높이 세우기도 했습니다. 반면 유약한 권위에는 반발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이는 군중이 권위에 대한 두려움과 동시에 반발심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군중은 강력한 지도자에게만 존경과 순종을 보이며 호의적인 인물에게는 별다른 감동을 느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5. 군중의 변덕과 보수성. 군중의 행동은 변덕스럽고 일시적입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폭력 혁명을 원하더라도 제도의 본질은 변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군중의 과격한 저항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며 이는 군중이 본질적으로 안정성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군중이 사회적 변화에 대한 저항을 나타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6. 군중 심리의 현대적 적용. 현대 사회에서도 군중 심리는 여전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군중의 행동 양식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에서의 여론 형성이나 집단적 행동은 군중 심리의 현대적 적용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정치적, 사회적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군중의 힘이 여전히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7. 결론 및 개인적 소감. 군중은 단순한 집단이 아니라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역사적으로도 많은 사건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군중 심리를 이해하는 것은 현대 사회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개인적으로 군중의 행동 양식과 그들이 권위에 반응하는 방식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군중 심리에 대한 연구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군중의 특성과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더 잘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군중 심리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챕터 12. 군중의 도덕성과 행동 특성. 군중의 정의와 형성에 대해 살펴보면 군중은 특정한 목적이나 감정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합체입니다. 이들은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로 인해 집단적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위나 축제와 같은 상황에서 군중은 특정한 감정을 공유하며 이는 그들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군중 심리의 기본 개념은 개인이 군중 속에서 느끼는 심리적 상태를 설명합니다. 군중 속에서는 개인의 정체성이 희석되고 집단의 정체성이 강화됩니다. 이로 인해 개인은 군중의 행동에 쉽게 동화될 수 있으며
이는 종종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군중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덜 느끼게 되며 이는 도덕적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군중의 도덕성과 행동 특성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군중은 헌신과 자기희생과 같은 긍정적인 특성을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외적 표현일 뿐입니다. 군중 속에서 개인은 자신의 이기적인 충동을 억제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됩니다. 이는 군중이 도덕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군중은 잔혹성을 드러내며 때로는 희생물을 서서히 죽이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냥꾼의 행동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군중의 긍정적 및 부정적 행동을 살펴보면 군중은 때때로 고귀한 행동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전쟁 중에 동료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행동은 군중의 긍정적인 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반대로 군중은 폭력적인 행동이나 비이성적인 결정을 내리기도 하며 이는 군중의 부정적인 면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행동은 종종 군중의 감정이 격해질 때 발생합니다. 군중의 역사적 사례를 살펴보면 여러 전쟁이나 혁명에서 군중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혁명 당시 군중은 왕정에 반대하며 거리로 나섰고 이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군중이 어떻게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군중 심리의 현대적 적용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케팅, 정치, 사회운동 등에서 군중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에서의 군중 행동은 기업이나 정치인들이 대중의 반응을 예측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군중의 행동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자면 군중의 도덕성과 행동 특성은 복잡한 심리적 현상입니다. 군중 속에서 개인은 자신의 도덕적 기준을 잃고 집단의 영향을 받아 행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으며 이를 이해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군중 속에서의 행동을 성찰해보는 것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군중 심리에 대한 이해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상을 분석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군중의 행동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개인의 도덕성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신뢰, 인생의 모든 답은 내 안에 있다. 는 랄프 waldo 에머슨의 명저로 버락 오바마, 니체, 간디, 마이클 잭슨 등 역사적 인물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책은 개인의 내면에 숨겨진 힘과 잠재력을 발견하고 자기 신뢰를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여정을 안내합니다. 에머슨은 독자에게 자신을 믿고 외부의 의견에 휘둘리지 말 것을 강조하며 자기 자신과의 연결을 통해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있음을 설파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통찰과 동기를 얻을 수 있는 핵심 비법에 대하여 상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챕터 1. 자기 신뢰의 중요성. 자기 신뢰는 개인의 마음속 깊은 확신을 바탕으로 하며 이를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진정한 천재 행동입니다. 자신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신뢰는 단순히 자신을 믿는 것을 넘어 삶의 모든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우리의 결정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실패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도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자기 신뢰는 개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강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도전과 기회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프로젝트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때 자기 신뢰가 없다면 두려움과 불안감이 앞서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을 믿고 도전한다면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신뢰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잘하는 것과 부족한 점을 알고 이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자기 신뢰가 쌓입니다. 두 번째로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작은 성공이 쌓이면 큰 자신감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자기 신뢰는 창의성과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진정한 창의성은 남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생각을 믿는 데서 나옵니다. 모든 위대한 예술은 자신의 느낌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한 교훈을 주며 타인의 의견에 쉽게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믿고 표현할 때 우리는 진정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종종 자기 신뢰를 억압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기대와 기준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압박은 개인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상실하게 만들고 결국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적 요인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이를 외부에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신뢰를 통해 얻는 긍정적인 변화는 무궁무진합니다. 자신을 믿고 도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자기 신뢰가 높아질수록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자신감 있는 모습은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신뢰를 키우기 위한 실천 다짐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소중한 존재다라는 말을 반복함으로써 자기 신뢰를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일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경험을 쌓아가며 자신을 믿는 힘을 키워나가길 바랍니다. 자기 신뢰는 인생의 모든 답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신을 믿고 자신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챕터 2. 자연과 어린아이의 순수함.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아름다움과 신비를 안겨줍니다. 푸르른 숲, 맑은 하늘, 흐르는 물소리는 우리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줍니다. 하지만 이 자연의 아름다움은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마음과 더불어 더욱 빛을 발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릅니다. 그들은 모든 것에 대한 호기심과 순수한 감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통해 자연과의 연결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은 계산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순수합니다. 그들은 감정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들이 표현하는 기쁨과 슬픔은 진정한 감정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은 어떤 놀이에 빠져들거나 새로운 경험을 할 때 그들의 마음은 온전하게 집중되고 그 과정에서 순수한 행복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모습은 어른들이 잃어버린 순수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을 비교해보면 두 존재는 서로 다른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며 자유롭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타인의 시선이나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따라 행동합니다. 반면에 어른은 사회적 기대와 책임감으로 인해 계산적인 사고방식에 매몰되기 쉽습니다. 어린아이의 행동을 지켜보면 그들의 자유로운 정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기 신뢰는 개인의 마음속 깊은 확신을 바탕으로 하며 이를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진정한 천재의 행동입니다. 자신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 신뢰의 원형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믿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언제나 새로운 것을 시도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비록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자연과의 연관성은 어린아이의 순수함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놀고 뛰어놀며 감각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는 어린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자연을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자연의 소리, 색깔, 냄새를 통해 세상을 배우고 이를 통해 그들의 감정이 더욱 풍부해집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에게도 큰 깨달음을 줍니다. 자연은 우리가 잃어버린 순수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원천입니다. 어린아이의 세계는 독립적이며 때로는 무책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무책임 속에서도 순수함을 잃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경이로움을 느끼며 이를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합니다. 이러한 순수함은 어른들이 간과하기 쉬운 가치입니다.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세상의 아름다움에 대해 경이로움을 느끼고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수함은 우리 삶에서 언제나 회복할 수 있는 가치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 순수함을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지만 그 순수함이 우리를 더욱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연과 어린아이의 순수함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그들의 순수함을 본받아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챕터 3. 자기 신뢰와 사회적 관습. 사회적 관습은 종종 개인의 신념과 상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종종 자신의 진정한 감정이나 생각을 숨기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행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 신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올바른 사람은 모든 외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자신 외의 것들을 임시적이며 이름뿐인 것으로 여깁니다. 개인의 성격과 행동은 예외가 아닌 원칙으로 여겨져야 하며 자기 자신의 가치 기준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 신뢰를 키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점차적으로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둘째,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이나 취미를 통해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자기 신뢰를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실패는 성장의 기회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통해 자신을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소중한 존재이다. 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전달하는 것이 자기 신뢰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압박에 대한 대처는 자기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타인의 기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관을 명확히 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행동하지만 진정한 자기 신뢰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자기 신뢰와 진정한 삶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진정한 삶은 외부의 기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기 신뢰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고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자면 자기 신뢰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입니다. 사회적 관습과의 갈등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진정한 나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경험을 통해 자기 신뢰를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압박에 맞서 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자기 신뢰를 통해 진정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챕터 4. 자기 신뢰를 위한 일관성의 덫. 자기 신뢰는 개인의 마음속 깊은 확신을 바탕으로 하며 이를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진정한 천재 행동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기 신뢰는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형성되며 이는 우리가 삶의 여러 도전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뢰를 방해하는 요소 중 하나로 일관성을 지적합니다. 일관성의 덫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과거의 행동이나 발언에 얽매여 현재의 나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과거에 했던 말이나 행동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일관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심리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관성의 고집은 오히려 자기 신뢰를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는 다를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새로운 나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어떤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그 결정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경험을 하며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표현하고 내일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 지혜의 법칙입니다. 자기 신뢰를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은 자신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는 것은 자기 신뢰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일관성을 고집하지 않는 지혜는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과거의 나를 고집하기보다는 현재의 나를 존중하고 변화하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자기 신뢰를 높이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마무리하자면 자기 신뢰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입니다. 일관성의 덫에 빠지지 않고 현재의 나를 기준으로 삼아 새로운 나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통해 자기 신뢰를 높여보세요. 자기 신뢰는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챕터 5. 자기 신뢰와 위대함의 상징. 자기 신뢰의 중요성은 단순히 자신감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을 신뢰하는 것은 외부의 평가나 비판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는 우리가 사회에서 주어진 역할을 넘어 스스로의 가치를 찾고 진취적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남들이 무엇이라고 하든 자기 신뢰가 있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자기 신뢰를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을 부정하지 않고 이를 인정하는 것이 자기 신뢰를 쌓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작은 성공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작은 목표를 세우고 이를 이루어 나가면서 자신이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긍정적이고积极적인 태도를 유지할 때 나 자신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기 신뢰가 주는 혜택은 다방면에 걸쳐 있습니다. 첫째로 관계 개선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경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스트레스와 불안 감소입니다. 자기 신뢰가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더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목표 달성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더욱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랄프 wal도 에머슨의 철학에서도 자기 신뢰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에머슨은 자기 신뢰가 인생의 모든 답은 내 안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을 믿고 자신의 내면에서 지혜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우리가 외부에서 도움을 찾기보다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진정한 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철학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마무리하자면 자기 신뢰는 개인의 성장과 발전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외부의 평가가 아닌 스스로의 내면에서 힘을 얻고 위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통해 자기 신뢰를 기르며 더 나은 삶을 설계해 보시길 바랍니다. 챕터 6. 자기 신뢰와 인간의 가능성. 인간의 삶에서 자기 신뢰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외부 환경에 쉽게 휩쓸리고 자신의 진정한 가능성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신뢰는 단순히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깊이 이해하고 인정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머슨의 철학은 이러한 자기 신뢰의 소중함을 강조합니다. 그는 모든 답은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하며 개인의 내면에 존재하는 무한한 가능성을 일깨우고자 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신의 내면에서 잠재력을 발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할 때 외부의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됩니다. 이제 자기 신뢰가 어떻게 우리의 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신뢰는 우리가 도전에 직면했을 때 그 도전을 쉽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의 능력을 믿는다면 더 큰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반면 자기 신뢰가 부족할 경우 작은 실패에도 쉽게 좌절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기 신뢰를 기르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잘하는 부분에 집중하고 약점은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작은 단계를 설정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작은 성취를 통해 자신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셋째,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에게 격려의 말을 건네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기 신뢰는 개인의 성공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신을 믿는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더욱 자신감 있게 대할 수 있으며 이는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반면 자기 신뢰가 부족한 사람은 타인에게 의존하려 하거나 관계에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신뢰는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더 큰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자기 신뢰는 삶의 모든 분야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자기 신뢰를 기르고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을 해보세요.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목소리가 안내하는 대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챕터 7. 자기 신뢰의 근원과 인간의 본질. 자기 신뢰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이는 자신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믿고 타인의 의견이나 사회의 기준에 좌우되지 않는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자기 신뢰는 나의 존재와 가치를 확신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인간의 본질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생명의 본질로 이는 자발성과 본능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질을 1차적 지혜라고 하며 뒤따르는 가르침을 교양으로 인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내면에 깊은 지혜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단순히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우리의 본능과 생명력이 결합된 것입니다. 모든 사물은 공통의 원천에서 나오는 힘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는 인간의 지적 분석으로는 미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에머스는 이러한 관점을 통해 인간과 사물의 생명과 존재가 동일한 원천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자발성과 본능은 인간이 자신의 길을 찾고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본능을 따라 행동하며 이는 각자의 독창성을 발휘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이 지닌 본능을 존중하고 이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1차적 지혜와 교양의 차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차적 지혜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본능적인 지식이며 이는 개인이 경험을 통해 학습하는 과정에서 더욱 발전합니다. 반면 교양은 사회가 요구하는 지식이나 가치관으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신뢰를 키우기 위해서는 1차적 지혜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양을 쌓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동과 사상의 원천은 우리의 내면에 존재합니다. 모든 창조적인 행위는 자기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자기 신뢰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에머슨의 가르침에 따르면 자신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타인의 기대나 사회의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자기 신뢰를 기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강점과 장점을 인식하고 이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실패는 성장의 기회이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꾸준한 자기 개발을 통해 자신감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독서나 새로운 경험을 통해 자신의 시야를 넓히고 자신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에머슨의 가르침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믿고 자발적으로 행동하며 내면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 신뢰는 단순한 개인적 확신을 넘어 사회와의 관계에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을 믿는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기 마련입니다. 자기 신뢰는 인간의 본질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독창성을 발휘하고 본능적으로 자신의 길을 찾아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에머슨이 말한 바와 같이 진정한 자기 신뢰를 통해 우리는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 신뢰는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믿는 것을 따르며 자신의 본질을 찾아가는 길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